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이동기 씨 왜 이러세요? 그냥 저 없었던 일로 좀 해주세요. 또 내가 다 용서할게. 왜요? 다친 불찰입니다. 그냥 손자 좀 해주세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내를 용서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동길 씨. 그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자식들이 장성에 출가를 하자 옥주 씨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를 참고 견딜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몹쓸 술버릇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는 옥주 씨. 동기 씨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저 무식한 남편네 배운 게 없으니까 남편 공경할 줄도 모르지. 물 떠와. 빨리 가서 물 떠와. 이씨. 과연 이번에도 옥주 씨가 참고 넘어가는 걸까요? 조용히 남편에게 물을 건넵니다. 자요. 왜 이렇게 쿵떠? 응?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줄 알았네.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는 동길 씨.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나한테 뭘 먹인 거야? 독약 넣었다.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개돼지한테 이렇게 하게 당하겠다. 제발 좀 그만 좀 해!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옥주 씨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동길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다량의 살충제를 드신 것 같습니다. 살충제요? 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네 엄마가 물에다가 살충제를 탔다. 예? 엄마가요? 이동길 씨,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전화의 몹쓸 내가 그거 가만 대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아내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동길 씨. 결국 옥주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옥주 씨, 이거 살인 미수예요.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아십니까?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옥주 씨.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바로 그때 동길 씨가 다급히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이동기 씨 왜 이러세요? 그냥 저 없었던 일로 좀 해주세요. 또 내가 다 용서할게. 왜요? 다친 불찰입니다. 그냥 손자 좀 해주세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내를 용서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동길 씨. 그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잠시 후 처벌을 원치 않은 남편 덕분에 옥주 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감옥에서 속을 뻔했던 거 알지?
애들 봐서 용서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용서해주는 대신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살림이나 잘해. 너 나한테 어마어마한 빚진 거다. 알겠어? 알겠어요. 아내를 용서해주는 대신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동길 씨. 그는 왜 이러면서까지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걸까요? 그날 이후 옥주 씨는 남편의 기미상궁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동길 씨가 아내에게 음식을 먼저 먹어보도록 한 건데요. 아내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동길 씨. 이제 됐죠? 좋아, 아주 좋아. 자, 이제 먹어볼까?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부부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이제 그만 이혼합시다. 또 우소리. 더 이상 말하지 마봐. 그만해.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무슨 이유인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동길 씨. 하지만 옥주 씨도 더 이상 남편의 기미상궁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길 씨는 아내를 대신할 사람으로 장모님을 모셔왔던 건데요. 불신으로 가득한 부부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살충제 사건이 있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길 씨가 또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이 무식한 옆편이 어딨어? 이거 또 주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왜 또 한동안 잠잠하더니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네가 날 죽이려고 그래? 또다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동길 씨. 아내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모두가 거짓이었나 봅니다. 잠시 후 동길 씨가 아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개 들고 똑바로 걸어. 웬일인지 옥주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 나와서 이 여자 좀 보세요. 동길 씨, 지금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 나와서 이 여자 좀 보세요. 동길 씨, 지금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동길 씨의 폐악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여자. 이 여자가요 남편 죽이려고 했던 여자예요. 남편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한 옥주 씨. 그녀가 느낀 모욕감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뻔뻔스럽게 아내부터 찾는 동길 씨. 여보 물 가져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안이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조금 보자. 조금 보자 없었어. 얘들아 설마. 그 길로 아내를 찾아 나선 동길 씨.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옥주 씨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지 분수도 모르고. 살인자 용서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용서는 무슨? 내가 그 꼴을 당하고 당신이랑 살 것 같아? 자, 이거나 받아.
지난밤 일로 아내 역시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나 본데요. 옥주 씨가 건넨 서류는 놀랍게도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1억? 이게 아주 이제 미쳤구나. 그동안 돈 때문에 이혼 안 해준 거지? 재산 분할해주기 아까워서. 이 얼마 뭐야? 당장 소송 취하 못해? 소송 취하를 왜 해? 법원에서 봅시다.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감히 내 재산을 넘버? 글쎄요. 어디 두고 봅시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 아내가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재산 절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은 재산의 40%인 20억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며 재산 분할 비율을 약간 낮췄는데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고 아내가 살충제를 먹인 일로 남편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옥주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동길 씨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모양인데요. 이거 내가 어떻게 산 건데? 당장 대검을 내놔. 남의 건물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 가주실래요? 이거물 내 거야 이게 팬내야. 그래, 어떻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반성의 기미도 없이 여전히 돈에만 집착하는 동길 씨. 그에게 결혼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옥주 씨가 감당했던 지난 세월은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성공이란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결혼 생활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